지수 파트는 기본적인 거듭 제곱근의 어떤 정의와 관련된 형태가 곧잘 출제가 되고요. 거듭 제곱근은 우리가 그러니까 x의 n승은 a의 근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방정식의 x 값이 a의 n 거듭 제곱근인 것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실수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n에 대한 홀수 짝수 여부를 관찰을 하는 것이고,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얘는 무조건 n개 있죠. 그죠? n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n개 있다.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든 뭐 같은 것이든 복소수 범주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n개 있습니다. n개의 거듭 제곱근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x가 a의 n 제곱근이다. 그래서 x가 a의 n 제곱근이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수식으로 바꿀 때는 제발 부탁이니까 x는 a의 n분의 1승 탈락 n제곱근 루트 a 탈락 이런 식으로 x는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대신 x의 n승 는 a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요게 시작입니다. 요게 근본이에요. 이걸로 가셔야 실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요 n제곱근이라는 거는 그 x가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복소수 범주까지를 다 내포하는 개념. 그래서 복소수 범위를 포함하는 관계이고요. 여기서 그중 이중 실수 x를 고른다면 그때부터 이제 케이스를 분리하기 시작한다. n값이 홀수일 때와 n값이 짝수일 때로 분리를 합니다. 자, n값이 홀수일 때는 x는 a의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시면 되고요. 너는 a의 n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거 맞아요?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거지?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돼요? 정확히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돼요. 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a가 양수라는 조건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보다 사실은 커야 되죠. 이쪽으로 가려면 a가 0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제 내신 디테일이란 말이야. 너는 마이너스 a의 n분의 1승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a가 0보다 작으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볼게. x의 3승이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너의 실수인 x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 요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안에 음수 들어가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거듭제곱근 입장에서는 여기가 홀수고 음수인 건 오케이예요. 얘는 괜찮은 거야. 얘는 이 자리에 부호가 상관이 없다고. 얘는 맞지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자, 요거는 쓸 수 없어. 이게 이제 왜 이런 표기가 안 된다고 그랬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거듭제곱근이 지수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지수의 확장이라고 불렀다고. 지수를 유리수 범주로 확장을 하면서 밑에 대한 제한 조건이 생겼습니다.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유리수 정수 아닌 그 경우에 밑은 반드시 0보다 큰 경우에만 정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고, 잘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거듭제곱근에 이해해가지고 오른편에 거듭제곱근 끝 오른편에 좁은 단락에 위에서 중간쯤에 뭐 잘못된 계산, 옳은 계산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제 지수를 밑이 음수일 때 지수를 유리수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내신에선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 미치될 수 있는 범위, 지수가 0을 포함한 경우에 미치되는 범위, 지수가 유리수일 때 미치의 범위, 이런 식으로 그것도 서술형으로 이제 부분점수 2점, 2점, 2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야. 뭐 휘문고 같은 데서 사실은 굉장히 내기 좋은, 왜냐면 그들은 그런 정의를 좋아하거든. 왜 왠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로운 학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도 안 보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너는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세요. 마이너스는 밖으로 짜져 있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에 3분의 1승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의 n분의 1승의 의미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0보다 커졌죠? 요렇게는 괜찮다는 거예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이렇게. 됐죠? 무조건 그냥 밑이 유리수일 때 밑이 0보다 커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럼 밑이 음수일 때는 너를 지수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까지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로 보면 명확하지만 문자로 나왔을 때는 헷갈린다고 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n이 짝수일 때는 역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되죠. a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a가 0일 때가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고 이때는 이제 없죠. 없고 a가 0일 때는 그냥 x는 0 하나밖에 없고 이때는 x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인데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가능하고 a의 n분의 1승이라고 쓰더라. 그래서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여기까지가 이제 내신에서의 디테일 같은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사실 우리 방학 때 안 했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예시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은 요만 하면 됐고 그 다음에는 지수법칙과 지수법칙 그 다음에 식변형 있습니다. 식변형 사실 지수 파트에서 요거는 항상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식변형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의 시기별로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내가 풀 수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풀되 좀 정확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푸는 것이 중요한지가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수능이 내일 모레 코앞이야. 근데 애가 단위원을 못해. 단위원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건 난 알아. 근데 단위원 가르칠 거 같니? 어차피 이제 와서 가르쳐도 늦었는데? 그럼 그냥 그래프 그려서 풀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식변형에 대한 거 오늘 테스트 1번, 3번 풀어서 맞은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근데 풀이가 정확하게 1번 같은 경우에는 분자분모의 AX승을 곱해서 식변형을 해서 풀지 않았다든지 루트 3으로 풀었다든지 혹은 3번 같은 경우에도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걸 조금 복잡하게 풀었다든지 즉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은 굳이 구해가지고 풀었다든지 그렇게 풀었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 답이 맞긴 하잖아. 하지만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식변형을 토대로 보통 이 식변형을 사실은 왜 하는 거냐면 계산의 단순화입니다. 계산의 단순화. 계산의 단순화를 추구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계산의 단순화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속도와 정확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풀었지만 틀린 학생도 있을 거라고. 뭔가 풀기는 풀었어. 그럼 거기서 틀린다는 거는 내가 계산이 조금 잘못됐다든지 뭔가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라든지 곱셈 공식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틀렸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정확도가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산을 단순화를 했을 때 속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언제까지 추구할 수 있느냐? 보통은 2학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구해도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나는 이걸 어차피 그냥 풀 수는 있는데 그럼 식변형 굳이 해야 되나? 나는 3번 로그로 풀었는데 뭐 이런 애들 있을 수 있어요. 3번 로그로도 풀 수는 있어. 우리 아까 3번이네. 우리 저거 3번 말고 저기 뒤에 보면 저거 나와요. 아까 답 10분의 1. 10분의 1 몇 번이냐? 20번? 19? 19번에서 왜 요거 나왔잖아. 뭐 3, 너가 30에 y가 뭐 이런 식이었나? 예컨대? 그랬는데 뭐 x분의 1, y분의 1 뭐 이런 거 물어봤죠. 그럼 이것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걸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나? 너 이렇게 쓰고 얘도 너가 이렇다고 쓰고 여기서 보면 x분의 1 해갖고 또 바꾸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얘는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왜냐면 x분의 1 자체를 지수로 바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역시 y분의 1도 지수로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얘네끼리 빼려면 이제 서로 나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풀려면 풀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풀진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 더 시간이 걸려도 뭔가 조금 더 좋은 풀이로 여러분이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이 식변형 단원에서는 식변형과 관련된 유형에서는 상당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나왔던 A의 KX승은 T꼴. 얘 같은 경우 이제 분자분모에 모의 같은 식을 적절히 곱하여 해결을 하죠. 곱하여 식변형. 요게 이제 나름 처음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다 가르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곱셈 공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식 적극 이용. 요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실 때는 A의 X승 같은 형태는 보통 뭐 A, B의 X승을 B 이런 식으로 등 치환을 하는 편이 뭐가 편하냐면 곱셈 공식 관찰이 용이합니다. 관찰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지 얘는 사실은 치환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너가 27에 4분의 4제곱근 루트 무슨 뭐 빼기 2, 3 더하기 4제곱근 루트 9 더하기 3 4제곱근 루트 3 빼기 1 뭐 예컨대 뭐 이런 구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럼 이런 부분도 보시면 너라는 거를 t라고 치환을 하면 혹은 x라고 치환을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제곱이 되고 너가 세제곱이 되니까 사실은 뭐 이런 꼴인 거죠. 사실은 이런 꼴인 거지, 그지? 요거를 그대로 연산을 여러분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를 치환을 했을 때 얘는 최소한 인수분해가 보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 이대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를 치환을 했을 때 어떤 장점에 속하고,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환을 하면 어떤 점이 좀 유리한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 확장, 식변형, x분의 1 같은 거, 요거 식변형 중에서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너랑 xy, 뭐 yz, zx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까도 지금 아까 어떤 문제였냐면 아까 요거였는데 30의 x랑 아니다 3의 x랑 요거였나? 30의 y였나?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요걸 하고 싶었죠. 너가 이렇게 줄 수 있잖아. k라고 주고 너가 아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었죠. 얘를 주고 이제 k를 이제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 조건은 이렇게 잘 주지 않는다고. 요 조건 대신에 양변에 xy를 곱해서 너가 y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y 이런 식으로도 변형할 수도 있고요. 얘를 이항을 시켜서 xy 더하기 y 마이너스 x는 0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1 y 빼기 1 하고 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준 게 제일 센 기초예요. 왜냐면 얘는 대놓고 x분의 1, y분의 1 쓰라는 소리니까. 양변에다 xy를 곱한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준 것만 해도 조금 더 어렵고 일부러 더 알아보기 힘들게끔 이런 식으로도 변형을 하더라도 전개 양변을 xy로 나눠서 여기로 가서 여기서
너가 3은 k의 x분의 1승과 30은 k의 y분의 1승으로 이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x분의 1, y분의 1을 이용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x분의 1, y분의 1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도 주고, 너네 아마 이런 문제 기억나니? 뭐 이런 식 기억나? 이거 분자분모 xyz로 나눴던 거 기억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럼 나눠주면 z분의 1 빼기 x분의 1 나누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 예컨대 이런 식으로 다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은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에 대한 식을 바꿔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 다양한 변형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문제로 조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의 활용 파트가 늘 여기서는 약간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실생활의 활용은 뭐 정답이 없어요. 얘는 조금 많이 풀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일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이 실생활의 활용을 못하고, 실생활의 활용 유형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형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애들은 졸라 틀리는 유형. 근데 애들이 많이 틀리면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해요. 실생활의 활용. 항상 그러니까 내가 봐도 얘는 유형이 어려워. 예를 들면 자연수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유형이 좀 어렵거든. 는 자연수 해가지고 뭐 문제를 막 풀어나가. 부정방정식 나온다든지. 근데 실생활의 활용을 갖다가 때려놓고 식 두 개 연립하면 나오는 구조가 대다수고, 오늘 같은 4번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제 실생활의 활용을 못하는 것은 수학을 못하는 것이 맞나? 그것은 그냥 국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국어학원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뭐 요즘 애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1번부터 문제 조금 볼게요. 1번부터. 문제 조금 풀고, 아우, 더워. 끄면 안 될까? 여전히 춥니? 이거 키기만 하면 더운데. 이거 끌게요. 아우, 더워. 자, 1번 간단하죠? 볼게요.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가지고 너네가 계산을 할 수 있겠는가? 자, 밑줄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안에는 바깥엔 지수는 홀수고요. 안에는 루트 해서 뭐가 들어가 있죠. 2차식의 형태가 들어가 있죠. 근데 a-1 밑줄 2차식의 형태처럼 보이나, 우리가 a 값에 따라서 얼마든지 2차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기본기. 왜냐하면 이런 것도 1학년 때 충분히 다뤘던, 얘가 어떤 때는 2차고 어떤 때는 2차가 아니고, 즉 첫 번째 a가 1이면 되는가 안 되는가 딱 봤더니 1 넣어보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5가 되죠. 밑에 있는 게. 그러면 홀수고 음수면 음수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참이 됩니다. 그래서 a가 1인 거 괜찮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식이 너가 항상 음수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밖에는 없냐면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이 0보다 작은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제곱근이고 양수기 때문에 항상 양수 값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니 이것이 항상 0보다 작기 위해서는 a가 1이 되거나, 첫 번째는 a가 1, 두 번째는 만약에 a가 1이 아니면 a-1에 해당하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0보다는 작아야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라는 소리죠. 나는 이걸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너 1뿐만 아니라 너의 판별식도 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짝수근의 판별식 2에 제곱하심 4 a-1에 제곱 빼기 둘이 곱한 거죠. 더하기 5 a-1이 0보다는 작다. 요거 a-1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a-1은 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나? 그죠? 근데 얘는 0보다는 작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 보시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즉 답은 몇 번이 되냐면 5번이 되겠죠. 등호, 유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센스지.
이거 보통 너네 하면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어? A-로 인수분해? 아니지. 전개해서 A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서 풀겠지. 그게 일반적으로 그럴 거라는 거는 안다는 거야. 근데 얘를 만약에 너네가 T라고 치환을 한다면 4T제곱 더하기 5T인데 그럼 근이 마이너스 4분의 5랑 0이 된다는 건 자명하잖아. 그러니까 A-를 그냥 그대로 인수분해를 한 거라고. 이런 부분들 보세요. 한 줄을 줄이더라도 이런 게 낫다고.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2번. 자연수 조건이고 굉장히 쉽죠? 한번 풀어봅시다. 자연수 조건은 뭐다? 기본적으로 지수 형태로 다 바꿔놓고 우리가 지수 부분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됩니다. 지수 부분이 자연수 아니에요. 지수 부분이 아닌 정수예요. 왜 절레절레 하고 있어요? 왜? 이거? 그래요? 고마워요. 뭐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꼭 A-1이 아니더라도 뭐 A 플러스 1, A-2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우선 2번 빨리 풀어봐. 순서쌍이니까 m의 개수를 구하시고 n의 개수를 구하시고 서로 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없죠? 왜 없을까요? 지수는 뭐가 돼야 된다? 지수는 문장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지수는 아닌 정수야. 그렇다는 거는 지수가 자연수란 소리 아니라고. 지수 자연수 아니라고. 지수 뭐? 0부터예요. 0부터야. 그러니까 m은 뭐가 돼도 된다? 1이 돼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너네가 매번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때 매번 강조를 하는 거야. 이게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정해져 있다고. 해마다 가르쳐보면 여러분이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의 실수만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는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써줄게요. 2의 3분의 n-1 그냥 이렇게 써. 너가 0, 1, 2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3의 3분의 2n승 너가 0, 1, 2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12하의 자연수 m 같은 경우에는 1부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마다 가능합니다. 4, 7, 10이 가능하고 얘도 역시 3으로 나눴죠. 얘는 처음에 되는 게 3이 가능하고요. 3, 6, 9 가능합니다. 4 곱하기 3은 12개가 나와야 돼요. 선지에 9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되게 친절한 문제죠. 왜냐면 애들이 실수를 한다면 9개를 쓸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 넘어갑니다. 3번 보시면 8의 4제곱근 중 동그라미 양수인 것. 애초에 양수라 하면 실수를 말해요. 실수가 아닌 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소관계를 얘기하지 않죠. 자, 그렇다는 거는 너가 x라는 거는 x의 4승이 8인 거고 굳이 양수인 거를 골라주신다면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넌 2의 3승이니까 2의 4분의 3승이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얘를 쓰지 않고 얘부터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의 a승이 정확하게 두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밑줄 유리수 a의 합. 그럼 2의 4분의 3 a가 되겠죠. 너의 a승이 된다는 거는 지수의 a가 똑같이 곱해집니다. 이 값이 두 자리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너가 는 자연수 아니야? 맞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지수가 아닌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즉 지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0, 1, 2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언제까지 되겠냐는 거지. 근데 보니까 두 자리라고 했잖아. 0 같은 건 안 되겠죠. 어디부터 돼요? 두 자리가 되려면 4부터 되죠. 그래서 4부터 찾습니다. 4부터. 항상 지수로고 자연수 조건 있는 문제는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수 여부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4, 5, 6, 7은 안 되죠. 그죠? 되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밖에 안 되고 4분의 3a가 4, 5, 6이니까 또 a를 다 구해서 더하기보다는 너너너 더하면 등차 중앙 15를 4분의 3으로 나눠줘서 답을 20이라고 적는 편이 조금 더 낫겠죠.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이 3개가 나오잖아. 걔네를 다 더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4, 5, 6에 합을 해. 그럼 등차 중앙이니까 합이 15가 되는 거는 쉽잖아. 근데 15는 내가 뭘 더한 거냐면 A를 더한 게 아니라 4분의 3A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제 값의 4분의 3배가 된 거니까 거꾸로 4분의 3을 나눠줘야 되죠. 3분의 4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은 20이 나와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3번이네. 미안해요. 4번. 4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민식인 집에서 댓글 영상 보고 댓글 달아야겠다. 한 칸 뒷자리? 아니. 수업 시간에 졸아서 내가 너는 집에서 영상 보고 오라고 한 애들은 반드시 댓글 답니다. 댓글에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댓글 답니다. 알았죠? 너는 오늘 댓글 답니다. 너도 졸면 댓글 달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달아야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졸아서 죄송합니다. 알겠죠? 싫으면 졸지 말든가. 그지? 어차피 아무도 안 봐요. 어차피 아무도 안 봅니다. 어차피. 참고로 본인의 실명을 밝히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아무런 막 이상한 아이디로 막 호박고구마 막 이런 걸로 댓글 달겠죠. 그죠? 이걸 알게 되면 소혁이가 맨날 나 황유차인데 또 이질할 텐데 곤란한데. 서혁이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 아 그래? 그러니까 거기다 막 수업 시간에 자서 죄송합니다 막 계속 달 텐데 걔가. 구독 그 뭐 있던데 약간 멤버십 약간 뭐 가입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실수 A에 대하여 A의 n제곱근 중 동그라미 실수인 수들의 집합을 S, A, N이라고 하겠대. 자, S, A, N이라는 집합을 여러분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냐면 X를 모으는 건데 X에 N승이 A가 되는 거고요. X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쓰여 있지만 결국에는 A의 n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들을 모은 집합이에요. 즉 n 값이 당연히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가 중요하고 짝수라면 A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오늘 수업 때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기억번 홀수 바로 1개 참이죠. 어차피 홀수면 무조건 1개야. 7이 홀수기 때문에 1개죠. 자, 니은번 SA10이랑 SA제곱 20이랑 과연 같겠는가? 자, 집합 자체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지금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X의 10승이 A인 것들의 집합을 모은 것과 X의 20승이 A제곱인 것들을 모은 것이 그러한 실수 X를 모은 것이 과연 서로 집합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같겠니 다르겠니? 누가 봐도 다르겠죠. 왜? A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디귿번 어차피 오른쪽에 있는 게 홀수니까 무조건 개수는 서로 같죠. 답은 3번에 있습니다. 2번 같은 것들을 이제 실수하기가 굉장히 좋죠. 왜냐면 요거 제곱하면 요게 나오잖아. 그지? 요거 제곱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제곱해서 이 식이 나왔다고 해서 너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죠. 오히려 루트를 취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민씨가 댓글 달 준비 돼 있니?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이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죠. 보시면 A는 X들을 모았는데 요 X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리고 절대값 X가 1이 아닌 그러면 X분의 6이 정수라는 거는 X는 6의 약수인데 그것이 음의 약수와 양의 약수를 다 포함을 하겠다는 거죠.
단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제외한데 A라는 집합을 나 같으면 원소나열법으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6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B라는 다시 집합은 여기 A에서 원소를 2개를 뽑아서 곱한 절대값들을 가지고 만들겠대요. 그래서 그럼 B라는 거는 어떤 값들이 될 수 있냐면 일단은 2의 제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고 3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너가 2 곱하기 6이 될 수도 있고요. 3 곱하기 6이 될 수도 있고 6의 제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너가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2개 고르면 요거 나오고 이렇게 고르면 6 나오고 이렇게 고르면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2개 고르면 너 나오고 너 2개 고르면 너 나오고 이렇게 고르면 너 나오죠. 그죠? 절대값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6가지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B라는 집합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을 했고 마지막으로 A, B에서 한 개씩 원소를 끄집어내서 B 제곱근 A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그럼 B 제곱근 루트 A 너가 실수가 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 여전히 B 값이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B 값의 경우를 나누셔야 되고 첫 번째 B 값이 만약에 홀수가 되면 A는 아무거나 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두 번째 B 값이 짝수가 되면 짝수 거듭 제곱근은 A 값이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같아도 괜찮습니다. 무리의 집합에 0이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더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위에 거에서 최대 최소 구하고 밑에 거에서 최대 최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밑에서는 B가 짝수인 거 중에 가장 큰 건 36인 것 같아요. 36. A가 양수인 거 6. 요거 가능하고요. 최소는 짝수인 거 4. 그리고 너가 A가 2인 거. 요런 거 가능하죠? 지금 B랑 A를 순서대로 썼어요. 자, B가 홀수인 거 자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네요. B가 홀수인 게 요거밖에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아, 그 대신 A가 음수가 될 수 있구나. A가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네요. 그죠? 요렇게 더한 게 얘보다는 더 작죠. 얘가 최소가 되고요. 얘가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끝났죠? 답은 45가 나오네요. 요거 이해 가죠?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기본 지수 법칙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고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연산 같은 데서 조금 완벽하지 않고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푸셔야 됩니다. 성주도 혹시 댓글 달고 싶니?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힘든가요? 학교에서 잠 안 자고 뭐하니? 학교에서 자야지. 뭐 하는 짓이지? 학원에서 왜 자죠? 비싼 돈 주고? 학원비가 학교 학비보다 비싸죠, 학원비가. 시간당 훨씬 비싼 텐데? 아닌가? 야, 학비 얼마냐? 피문고 얼마냐? 알아? 1년에 800인가? 1년에 800? 생각보다 비싸다. 근데 뭐 시간당으로 치면 사실은. 근데 밥도 주고, 그죠? 우리도 가끔 밥 주잖아, 생각해보니까. 농담이. 우리 내 아파트 주는데? 1년에 800? 네, 그쯤 되는 거죠. 그러게, 생각보다 비싸다. 혹시 공립이 아니라 그런가? 왜? 중독은 얼만데? 질 수 없지. 너넨 900 할까? 3년에 1000? 개발렸네요. 자, 보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아, 그래? 슬프네요. 자. 말이 안 돼. 그럴 수 없어. 자. 그렇죠. 원래 영유가 비싸죠. 영유 뭐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가? 너 무슨 초등학교 나왔는데? 어디? 어디죠 거기? 이 지역이 아닌가요?
아, 그래. 아, 사립초는 원래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초등학교 중에 어디가 제일 비쌀까? 리라 초등학교? 뭐 이런 데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학생이 있단 말이야. 초등학교를 돈 낸다고? 의무교육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의무교육이 맞긴 합니다. 어, 학교에서 돈을 내야 되냐고? 학교 다니려면 돈을 내야지, 그러면. 왜? 그래? 아, 근데 그러니까 국립은 뭐 덜 내겠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돈을, 그러니까 저기 뭐야? 중학교 내는 거 있어. 중학교도 내겠지. 응. 근데 뭐 학교마다 정도가 다르겠죠. 어쨌거나 요지는 학교 가서 잘하는 소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 아, 학원 와서 자지 말라고. 제발. 아, 제발 부탁이야. 제발. 아, 나도 학교 가서 많이 잤어요. 어. 어. 그건데 그럼 학교를 째지 않을까? 나라 미쳤구나. 나중에 이제 약간 고교 학점제 진짜 막 온라인으로 막 바뀌고 막 이러면 뭐 어떻게 될지. 아침에 저는 너네 때까지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한 수십 년 정도만 지나도 지금의 어떤 추구하는 인재상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막 이딴 거 계산 잘하는 학생, 막 훌륭한 학생, 뭐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이딴 거뭐챗 GPT 있고 해줘, 많이 갖고 이거 뭐 다 해줘 그냥 하면 막 프로그램도 다 만들어주고 굳이 뭐 할 필요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거듭 제곱근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런 거듭 제곱근은 2가 생략이 된 거였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수 법칙으로 그냥 다 바꿔주시면 돼요. 어차피 A가 양수라고 나와 있고 양수일 때는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바꿔서 연산을 하시는 편이 가장 수월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곱하기 너랑 너가 곱하기 이렇게. 근데 요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P 플러스 Q가 얼마인지를 주겠다는 거죠. 너가 2에 2분의 5니? 얼마? 그렇죠. 너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이니까 P 플러스 Q를 이용하라는 거는 얘네 둘이 서로 곱한다는 거죠. 자, A에 P 플러스 Q라고 쓰고 2분의 5라고 읽는다. 너는 A에 지수 법칙 싹 합쳐주시면 4분의 5K 더하기 6분의 9인가?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너는 너다 이렇게 되겠죠. 1이니까 K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답은 4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은근 기본기죠. 기본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한다? 각각 4K, 7K, 9K 놓고 세식을 서로 어떻게 한다? 서로 더한다. 서로 더한다. 중등 때 많이 하던 거.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 각각 주는 세식을 싹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X 플러스 Y 더하기 Z가 나오니까 각각에서 XY, YZ, ZX를 빼주면 XYZ가 나오죠. 그것도 이제 중학교 때 기초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렇게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각각 4, 7, 9 싹 다 더해볼게요. 슉. 더해보시면 20K 나오나요? 20K. 20K 나오니까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K가 나오고 우리는 각각 여기서 각각 하나씩 빼주시면 A, B, C가 나오죠. 그래서 A는 3K, B는 K, C는 6K 이렇게 A, B, C 표현하고 끝났네요. 과자 먹지 말라니까 좀 졸라 딸깍딸깍 거죠. 딸깍딸깍 개 시끄러워요. 자 넘어갑니다. 8번 기초 문제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죠. 기초.
하지만 몇 명은 못 풀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도 이제 약간 어려운 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아니잖아. x분의 1, y분의 2, z분의 4잖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수월한지. 배고파. 수업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잘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는 k라고 놓는 게 국룰이죠. 는 k라고 놓는 이유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너가 k이고요. 너가 k이고 너도 k가 되는 상황. 자, 이 상태에서 식변형을 들어가실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보세요. 여기서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각각 x분의 1, y분의 2, z분의 4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의 x분의 1승을 여기서는 해주는 게 맞고요. 이렇게.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용해야 할 요소는 y분의 2이기 때문에 y분의 2승을 해줍니다. 여기도 z분의 4승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수법칙 가지고 계산만 하시면 쟤는 4는 k의 x분의 1승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6은 k의 y분의 2승이 나오고요. 얘는 a의 4승, k의 z분의 4승이 나오겠죠? 자, 보시다시피 서로 더한 게 너와 같으니까 둘을 서로 곱한 값이 너와 같겠죠. 곱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6의 제곱 얼마나 이거? 2의 4승, 3의 2승. 2의 4승, 3의 2승 나오나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너가 A의 4승이 돼야 되죠. 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승 해주시면 2 곱하기 루트 3이 나오겠죠. 답은 5번에 있습니다. 물론 x분의 1, y분의 1 한 다음에 z분의 1까지 해서 구하셨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너는 x분의 1, 너는 y분의 2, 너는 z분의 4를 해서 식을 써주시는 편이 조금 더 깔끔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번 한번 해볼까요? 9번 풀어보세요. 참고로 요 옆에 있는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딱 봐도 안 되죠? 딱 봐도 안 되죠? 왜냐면 이거 양변에 x에다 0 넣고 마이너스 1 넣어볼래? 0 넣으면 15 나오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나오지. 무슨 소리야? 무슨 의미가 있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이값 정리라고 부릅니다. 방학 때 수투 안 했나요? 아, 이게 이렇게 있어요. 수학은 어차피 다 같이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0 넣고 마일을 딱 넣어보면 0이랑 마일 사이에 실근이 있네. 최소한 정수인 실근은 없겠네. 그 다음에 주어진 식 미분해 보시면 12x제곱 더하기 12는 0보다 크죠. 얘는 증가함수네. 실근이 하나 말고는 없겠는데 인수분해 안 되겠는데? 이 정도는 똑딱똑딱 계산이 돼야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굳이 그리라고 안 했잖아. 그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식을 보고서 이것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자체도 능력이라고 사실. 근데 얘는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럼 인수분해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응? 뭐가? 12가 꼬라지긴 한데 그다음에 식변형 해야죠. 식변형.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와요. 애시당초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근을 직접 구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뭔가 주어진 관계를 보니 x3승을 일단 하고 싶어. 나 같으면 x3승을 했을 것 같아. x3승을 해보시면 분명히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과 같은 비슷한 류의 식이 표현이 된단 말이야. 물론 마이너스로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나름 뭔가 관계식이 관련이 있다고. 오. 푼 사람 있나요? 뭐 끄덕끄덕이야. 풀릴 것 같다는 건가? 이게 안 죽네? 자, 일단 요식 써볼게요. 너가 마이너스. 자, 요런 상태죠. 요런 상태이고, 요게 이제 요 방정식의 실근이래요. 더하기 15는 0의 실근입니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A의 1승과 A의 마이너스 1승의 합이에요. 일단은 이와 같은 구조가 너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뭔가 계산을 조금 해보시면 비슷한 형태가 나올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세제곱을 하면 너의 세제곱이 나오니까. x3승 써볼게요. x3승 너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너가 두 번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너가 두 번, 너가 한 번이니까 A의 3분의 1승입니다. 근데 너가 다시 한 번, 너가 두 번 들어가면 더하기 3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세 번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요 부분을 보시면 뭐가 구해져요? 너가 마이너스 3x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럼 너가 슉 넘어가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a 1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잘 보시면 얘는 너와 무관하지 않죠. 이만큼이 정확하게 너의 4배죠. 그죠? 넘어가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5가 이와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로 바뀌었냐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식을 줄 테니 너를 구해줄래? 라는 문제로 바뀌었고 끝나는 문제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세제곱 해봤나요? 세제곱 해서 x로 표현을 해봤나요? 끝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요거 구하는 법은 알죠? 제곱해서 4 더한 다음에 루트 취하시면 돼요. 어차피 양수니까, 양의 거듭 제곱근이니까.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표현하고 싶은 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xy와 xy의 합과 xy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x랑 y를 각각 직접 구해야 되는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거를 지수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은 식이 요게 있고, 요게 있죠.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는 둘 다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지수에 있는 형태고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거는 그 둘의 형태를 서로 곱한 형태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를 구하고 싶으니 우리는 너를 혹은 너를 각 두 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수끼리 곱해지는 형태가 되기 위해선 양변을 거듭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을 해주시면 지수끼리 곱해지더라 이거야. 우리가 지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또 9는 x 더하기 y 분의 1승으로 가면 또라이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곱에 대한 형태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또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전혀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x 플러스 y분의 1이 등장하고 있다면 너 더하기 x 빼기 y분의 1 예컨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근데 애초에 이런 게 여기 구조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굳이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이렇게 푸는 문제가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지수끼리 서로 곱해지려면 거듭 제곱을 하셔야 되고 이 거듭 제곱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얘를 그냥 직접 이용하시면 됩니다. 맞죠? 잘 보니까 4가 8이 되려면 몇 번 거듭 제곱 해주면 돼요? 몇 승 해주면 돼요? 2분의 3승 해주면 되죠? 그래서 너를 2분의 3승을 합니다. 자, 너는 3에 3승이 2분의 3승이니까 2분의 9승 되는 거 맞나요? 너가 9의 x제곱 빼기 y제곱 되는 거 맞아요? 9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답은 4분의 9가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 이해 가요? 쉬웠으니까 여러분이 11번 풀어볼까요? 기본 지수 파트는 이런 식의 식변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요것만 잘 되셔도 이쪽에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쉬는 시간 한 번 더 하기엔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 언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지? 안 쉬어도 되겠지? 네. 되게 좋아하네. 자, 하하하. 11번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어차피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뒤에 한 8문제? 8문제 남았어요. 유쌤의 킥인가? 혹시 여러분 셰프의 킥이라고 뭔지 아나요? 셰프의 킥. 옛날에 그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막 너네는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거 아마 모를 텐데 편스토랑 이런 거 안 봤니? 그러니까 뭔지는 알지?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인지는 알죠? 그러니까 한동안 그 요리 프로그램들이 엄청 유명해서 무슨 마스터 셰프 뭐 어쩌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저기도 있죠. 그 영국의 그죠? 네 음식 네 요리는 쓰레기야 뭐 약간 뭐 이런 양반 있죠. 그러니까 그때가 한참 유행하던 그게 있는데 이제 셰프의 약간 비법 같은 겁니다. 원래 킥이라는 건 그냥 발로 차는 그 킥이 아니고 내가 차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셰프의 킥이라고. 자, 11번 해설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원이는 지금 쉬는 시간에 딱 가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몇 문제 남았거든? 그거는 영상으로 볼 수 있을까? 지금 30분이거든? 아마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 보자. 11번.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일단은 2x 빼기 y는 3이고 그 다음에 4의 x승 더하기 2의 y승은 36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16에 y분의 x 마이너스 32에 x분의 y. 뭔가 지수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네요. 지수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는 뭐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xy를 다 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xy를 다 구하기 위해서 얘는 사실은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 여기 나와 있는 넘어가고 넘어가 보면 y는 y로 정리할까 x로 정리할까? 그래. 그러니까 y는으로 쓰겠습니다. 그냥 y는 넘어가 보면 2x 빼기 3이 되는데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너가 4의 x는 2의 2x고 2의 2x 빼기 3이죠. 너는 2의 2x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너가 1 더하기 8이 돼야 되죠. 이렇게.
왜냐하면 너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2의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묶은 거예요. 2의 2x 마이너스 3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보시다시피 9가 되고요. 너가 36이니까 약분해서 2의 2x 빼기 3이 정확하게 4가 나오고 그 값이 2의 제곱이니까 너네끼리 같죠? x는 2분의 5 나오고 y는 2x에서 3 뺀 거니까 2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갖다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 이렇게. 얘는 식변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립해서 풀었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풀겠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풀어 나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2의 a승이랑 2의 마이너스 a승은 너가 값이 루트 5고 2의 b승, 2의 마이너스 b승 요 값이 3인 거죠, 3.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구조를 구하고 싶어요. K는 2의 A 더하기 B랑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런 구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왠지 딱 봐도 너랑 곱하면 약간 얘랑 비슷한 형태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왠지 비슷한 형태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 y라고 각각을 놨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x분의 1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y 더하기 y분의 1로 놓은 거죠. 빈칸 채우기 문제 중에서 가끔 이제 이런 배울 점이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자, 그 다음에 k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k는 xy 더하기 xy분의 1이래. 얘는 뭐 당연하죠. xy분의 1.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가 있고 근데 뭔가 k라는 식에다가 가라는 거를 곱하면 이런 구조가 된대요. 그래서 너가 x 플러스 1 x분의 1 y 플러스 y 더하기 y분의 1 여기가 xy분의 1 자, 이렇게 곱해 나갔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얘는 지금 루트 5랑 3이라고 옆에서 써놨죠. 그죠? 그래서 가번 자리에 들어갈 게 바로 3 루트 5가 들어갑니다. 얘가 이제 k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가가 돼요. 이렇게 가.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렵진 않네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너 곱하기 너를 이용해서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묶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xy랑 xy분의 1은 당연히 나오고요. 요렇게 곱한 거죠. 그 다음에 각각 y분의 x랑 x분의 y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에서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너가 이쪽이 xy 더하기 xy분의 1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나가 된대. 너가 지금 원래 뭐였냐면 3루트 5k인데 이 부분이 k고요. 요거 이제 전개해 볼게요. 이만큼이 k이기 때문에 여기도 k고 그래서 k제곱 더하기 나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곱한 게 k제곱 그러면 나에 해당하는 자리는 정확히 누구랑 누가 곱해진 거냐면 요거랑 얘랑 곱해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너랑 곱해보시면 y는 없어지고 x제곱 남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x제곱 너랑 곱해보시면 뭐 x가 날아가고 y제곱분의 1 남죠? 당연히 동일한 방식으로 y제곱이 남을 것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x제곱분의 1이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 차근차근 잘 따라왔나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한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값 2개 주고 이거를 그냥 물어볼 수도 있다고.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주고 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방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빈칸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빈칸 없이 내가 이거 풀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는 거? 그럼 너랑 곱하는 거 정도까지는 했을 거야. 그럼 곱하고 나면 어느 부분이 남냐면 이 부분이 남는다고. 이 부분이 남는데 되게 불편해. 그래서 이 부분이 남는 거를 무엇을 통해 해소했냐면 K랑 다시 곱해지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을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갔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맨 왼쪽 위에 있는 줄을 식을 제곱을 한 다음에 2를 빼시면 x제곱분의 1 남고 그 밑에 줄을 제곱해서 2를 빼면 y제곱분의 1이 남죠. 즉 각각의 제곱의 합인 14에서 4를 빼주시면 나에 해당하는 값은 10이 나옵니다. 10. 그래서 이 자리는 10이 된다고. 10. 이렇게. 그게 너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 값 구해놨고 마지막에는 인수분해를 가지고 k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루트 5 k 더하기 10인데 근해 공식으로 가지 않고 10이라는 거를 무리수 범주에서 인수분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 더하기 너가 정확히 네가 나오죠. k 값은 루트 5 또는 2 루트 5가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과정 도중에 나오는 이 숫자인 10과 3 루트 5만 구할 수 있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웠으면 하는 점은 이런 구조를 두 개를 주고 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풀어나가는 방식이 상당히 재밌구나. 이런 부분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서술형으로 이런 거 출제하면 기가 막히죠.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죠. 하지만 여기서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3번 단순 연산이니까 넘어갈게요. 14번 대소관계 적당히 거듭 제곱하시면 되죠. A, B, C 각각 다 얼마씩 거듭 제곱할까요? 6으로 될까요?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6에 4분의 1승 있으니까 12승 정도는 해야 되겠죠? 전체 다 12승 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15번 풀어봅니다. 아, 쉬워요. 내가 한 번도 어렵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왜 물어보죠? 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이 뭐라고 물어봐도 쉽다고 난 얘기를 할 텐데. 무시하는 거 물어보는 의미가 없죠. 어렵다는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좋나요? 아니죠. 어렵다는 대답을 별표에 별에서 자? 조금 나왔어. 아, 본인이 별표를 쳤을 때 죄책감이 조금 덜하다?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요 식에서 이대로 쓰지 않고 양변을 12승을 해서 식을 조금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양변을 12승을 했습니다. 12승을 하시면 이렇게 되고 너는 1이니까 기억번에 해당하는 이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틀렸죠. 그죠?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구하는 건데 얘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까를 고민을 해봤어. 그럼 너와 너의 관계를 보시면 얘는 얘보다는 A가 한 개가 적고 B는 한 개가 더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저 값이 되려면 A분의 B를 곱해주면 됩니다. 맞나요? 그죠? 즉 A의 3승, B의 4승이라는 값은 정확히 A분의 B라고 쓰셔도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근데 A분의 B는 값이 어때요? 1보다는 좀 크죠? 그래서 양변 A로 나눠주시면 A분의 B는 1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니은번은 참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너와 너의 관계와 어디 갔어? 너와 너의 관계와 너와 너의 관계가 동일하죠. 양변에 12분의 1승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12분의 1승을 해도 얘는 0보다는 1보다는 크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역시 참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6번. 16번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얘는 이제 식변형을 조금 할 필요가 있고 범위에 대한 판단도 조금 하셔야 되고 기니디가 이쪽에서 곧잘 나오는데 17번이 사실 쉽고 16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16번 보시면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의 A승은 9고요. 그 다음에 6의 B승이 8이죠. 그래 놓고 니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뭔가 대소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6의 AB승이 729가 되겠는가? 6의 AB승을 만들려면 기억번 선지는 사실 쉽죠. 너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6의 B승에 A승 해주면 되죠. 너는 8의 A승이죠. 너는 2의 A승의 3승이죠. 너는 9의 3승이죠. 너는 729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고. 네, 니은번. 그러면 2의 A승, 2의 A-B승이 3보다 더 작은가? 너가 3보다 작은가? 그럼 2의 A승 같은 경우에는 9니까 너를 이렇게 쓸 수 있나? 곱하기 2의 B승. 이렇게 되죠? 그리고 너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변에 3 나누고 2의 B승을 이제 곱한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나? 2의 B승 곱하기 3의 B승.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2의 B승에 대한 얘기는 3의 B승분의 8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지금 요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B에 대한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B 값은 B는 1보다는 좀 크고요. 2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의 B승은 1과 2 사이. 저게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2의 A승은 값이 9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나? 값을 적당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3의 B승을 양변에다 곱해야 되나? 뭐가 마음에 안 드네? 잠시만. 너를 9를 쓰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요 2의 B승이 사실은 2보다는 2의 B승이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왜냐면 B가 1과 2 사이의 값이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3보다 왠지 작을 것 같은데 2의 B승이. 미묘하게. 왜냐면 6의 B승과 8의 차이가 1에 아주 가까운 수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로 요렇게 해볼까요? 2의 B승 같은 경우에는 너가 3보다 크려면 요렇게 되려면 B는 최소한 너가 루트 2 같은 경우에 루트 2가 1.4 정도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B는 최소한 2분의 3보다는 커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2의 2분의 3승이 2 곱하기 루트인데 너가 약 2.8 정도죠? 뭐 이 정도가 되겠죠? 8이 2 어쩌고. 그러면 요거를 물어보는 것과도 비슷한데 그럼 6의 B승 너가 8이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보시면 이 B승 너가 64 64가 되고 2분의 3승 2분의 3이 들어가면 애초에 안 되죠? 요거 2분의 3 들어가면 6의 3승 나오죠? 그죠? 얘가 2분의 3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다시 자, 요게 되려면 얘가 요거보다는 커야 돼요. 최소한 2의 2분의 3승보다는 커야 돼요. 2의 B승이. 그럼 B가 2분의 3보다 커야 되는데 B가 2분의 3보다 크면 6의 2B승은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너가 얘가 이제 6의 2B승이 크다? 6의 3승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아까 얼마였냐면 64였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틀렸고. 적당히 범위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에도 이 범위를 가지고 찾아봅시다. 여기서 A 값은 뭐랑 뭐 사이에 있어요? 2의 A승이 9니까 A는 3이랑 4 사이에 있겠죠? 요거 이용해서 디귿번선지 찾아봅시다. 디귿번 보시면 너가 1보다 지금 4를 양변에 4승을 할게요. 다 전체적으로 4승을 하시면 3의 4승 여기가 3의 A 더하기 B승 너가 3의 2분의 3승이니까 6승 되나요? 이렇게 그럼 잘 보시면 이 부분의 대소관계 4부터 6 사이죠. 근데 어때요? 정확하게 둘이 더하면 4 둘이 더하면 6이라서 디귿번은 참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되죠. 이 둘을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식의 부등식은 또 조금 어렵죠. 넘어갑니다. 17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 감각이 너무 없네. 그래? 별로 안 넘었네. 네. 왜죠? 왜죠? 왜? 뭐가 끝났죠? 여러분의 내신이 뭐가 끝났죠 도대체? 여러분의 수시가 뭐가 끝난 거죠? 정신 차리세요. 자. 오늘 원래 확인학습도 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양심상 확인학습은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만 마치고 가겠습니다. 확인학습 따로 있어. 넘기지 마. 저기 따로 있어. 오늘 좀 일찍 끝나면 확인학습 풀리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오늘 숙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생각보다 개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아까 시험에 설한다고 시간 개 오래 걸렸죠. 이거는 나의 예상 범주 밖이었다고. 좀 더 많이 맞을 줄 알았다고. 미안해. 방학 동안에 내가 가르쳤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나의 잘못이지. 실생활 활용은 두 문제만 하고 뒤에 요거 한 문제 풀고 세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 설명했잖아. 셰프의 킥. 안 들었구나. 셰프의 킥 뭐라고 그랬어? 마스터 셰프 봤어 안 봤어? 앞치마를 벗고 나가주세요. 몰라? 너 모르나? 요새 이제 인스타 보면 막 맛있는 라면 만들기 막 이런 거 막 나오던데. 개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꼭 이제 저장해 놓고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그거 한번 해봤다. 전자레인지로 짜파게티 만들기.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냄비로 끓인 것보다 괜찮아요. 안 타요. 정확하게 물을 거기 정해진 만큼 딱 넣고 하면 약간 어떤 맛이 나냐면 PC방 짜파게티 맛이 납니다. PC방 짜파게티. PC방 짜파게티가 맛있거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의 실수 A 밑줄 대놓고 양수라고 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fn, a를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지 않고 지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A의 n분의 1승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왜? A가 0보다 크니까. A가 0보다 작을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그러면 기억번 지수법칙 가지고 식이 정리가 잘 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너는 n, a제곱이니까 a 제곱에 n분의 1승이고요. 너는 a 4승에 2n분의 1승이죠.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을 보시면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니은번 a의 n분의 1승 곱하기 a의 n 플러스 1분의 1승. 너가 1인 건 무슨 개소리죠? 문제가 좀 이상한 거지. 뭔가 이상하죠? 이것도 말도 안 돼. 디귿? 디귿? 자, 디귿번 a의 n분의 1승과 a의 n분의 1승. 지금 n보다 n이 더 크면 n분의 1보다는 n분의 1이 더 작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a는 1이 아니라는 얘기만 있고 0보다 크다는 얘기만 있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틀렸죠. 이렇게. 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18, 19번 중에 하나 풀어줄게요. 둘 중에 뭐가 마음에 들죠? 작업 인원수가 마음에 드나요? 매질이 마음에 드나요? 누가 봐도 매질이 마음에 들죠? 19번 보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네? 누가 봐도 여러분 19번을 못 풀 것 같죠? 자, 여러분 물리 싫어하니까 유사 이과 같은 이라고. 이과가 어떻게 물리 싫어하죠? 자, 두께가 d mm인 고른 매질에 투과된 빛의 세기와 입사된 빛의 세기 I0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빛의 세기가 어떤 매질을 통과를 하면서 그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빛이 약간 세기가 약해지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생겼대. 요 뮤라고 있고요. 요거는 요거 뮤. 뮤라고 있습니다. 뮤는 매질의 흡수 계수입니다. 흡수의 계수. 뮤. 그 뮤. 그렇죠. 여러분한테 나름 익숙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두께가 30인 어떤 매질에 투과한 빛의 세기가 자, 밑줄 입사된 빛의 세기의 8분의 1 밑줄 치고 8분의 1 I0라고 씁니다. 8분의 1 I0 근데 이 매질에서 투과된 빛의 세기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두께는 얼마가 되겠니? 30이면 당연히 두께는 10이 돼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식에다 써보면 이걸 식을 주겠다는 거야. 8분의 1 I0는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뮤의 30 요거를 준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2분의 1 I0가 되기 위한 2의 마이너스 뮤의 이 자리가 x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두께가 궁금해. 근데 보니까 너와 너는 몇 배냐면 세제곱이 되죠. 세제곱. 그죠? I0는 어차피 약분을 할 수가 있고 즉 너의 3승을 한 게 너가 지수가 이렇게 3배가 될 것이고 30과 3x가 일치하니 x는 손쉽게 10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21번 풀고 마칠게요. 21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고 풀고 마치겠습니다.